자,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34번이었죠. 오답률이 무시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요. 오답률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는 EBS 기준입니다. 82.5%. 그러니까 이제 찍어서 맞추는 게 정답률이 20%인데 찍어서 맞춘 것보다도 그죠? 정답률이 낮았던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자, 오답률이 82.5니까 정답률은 당연히 1번 선택지 선택 비율은 17.5%. 그죠?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선택지 선택 비율 26.3%. 3번이 28.1%. 자, 그러니까 이 2번, 3번 선택지 그죠? 요 두 개 선택지 비율이 1번보다 더 높았죠. 정답 선택지보다 높은 선택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두 개나 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혀 감을 못 잡았다라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잡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4번 선택지도 비율이 만만치 않아요. 12.6 그리고 5번 선택지가 15.4 그지? 정답 선택지 비율이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훅 떨어지는 한 자리 숫자리가 없다라는 거 보면은 4번, 5번 선택하시는 학생들도 많았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이 지문을 어려워했다라는 거 네. 그거를 선택지 선택 비율만 봐도요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조금도 이게 종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하면 제가 물론 지금 최근 요즘 들어서 지금 초고난도 빈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 지금이 6월이죠. 자, 지금이 6월 모의고사.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고 이제 7월에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지만 이 시험을 봤던 건 한 달 전 6월이었단 말이야. 자,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문제의 정답률이 20%가 안 된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그죠? 똑같이 문제가 만약 11월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죠? 정답률은 훨씬 올라갔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다? 오답률은 한 75 내외.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 거죠. 그죠? 물론 그렇게 나와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 건 맞지만 아직 우리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수생들이야 작년부터 수능 공부를 쭉 해오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분들 그죠? 한창 시험 기간이었잖아 6월에 기말고사 대비하는 기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준비 모의고사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그런 게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보다 오답률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한 2주, 3주 동안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려워했을까? 절대 오답률 80% 넘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무슨 소재의 낯섦, 그죠? 소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 얘들아? 우리 3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우리 학생들이 친숙했었던 소재가 한 번이나 나온 적이 있었나? 자주 나온 적이 있었나? 거의 없지 않아요? 소재는 늘 낯선 거 아닌가? 그래서 그치, 소재가 물론 낯선 거 맞아. 소재가 낯설어서 어려운 거 맞는데요. 그게 전체 이유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정말 여러 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풀어보고 최근에 한두 번 정도 더 풀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 풀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 요 문제가 문제 전체의 난이도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때문이라 생각해요. 5번 그죠? 얘가 뜬금없이 나와줘가지고 얘가 뜬금없이 나온 덕분에 오히려 별거 아닌 문장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 자, 봐봐요. 이따 그러면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제, 제목 같은 대입 판단이든 그죠? 밑줄 추론이든 빈칸 추론이든 역적, however 뒤에 중심 내용, however 뒤에 중요 내용, 그죠? 정답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however 뒤에는 중요 정보야.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문제 처음 풀어봤을 때 앞에 그런가 보다 앞에 쭉 읽어보면서 그래 공부가 굉장히 많지 그지? 자 그런가 보다 읽어가다가 딱 요 however 있는 부분부터 딱 집중해서 읽었거든. 자 그래서 요 4번 5번 요 두 문장으로 우리는 이 두 문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그죠? 이 두 문장에 근거해서 이 빈칸을 풀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필 요 문장에 이 올벗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가 끼어들어서 맞냐? 사실 이거 없는 셈 치고 문제 풀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려서 그래서 많이 틀린 건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죠? 뭐 다른 거 뭐 빈칸 문장부터 읽을까? 물론 그 문제 풀 때 당연히 빈칸 문장부터 읽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잠깐 공부할 때 요 올벗부터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려서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많이 틀린 것 같아. 자, 가보자. 올벗. 자, 이 올벗이요. 최근 수능 특강 한 5년 정도 전부터 수능 특강에서 지금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요거는 많이 봤지. 자, 따라봐. 올벗. 똑같은 거 anything but. 자, 여러분 벗이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봐봐. 벗이 제외하고. 자, 밑에부터 볼까요? nothing but. 무엇을 제외하고는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니?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가볼까요? 너 아니면 너 제외하면 어떤 것이든 돼. 너만 아니면 돼. 그치? 너만 아니면 된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했었을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anything but은 무엇을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너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죠? 뒤에 부정적인 대상이 나오고 자, nothing but은 뒤에 맞니? 너를 제외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필요해. 네가 중요해. 그죠? 뒤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죠? 긍정적인 대상이 나와요. 자, 부정이든 긍정이든 일단 중요 대상인 거는 공통적이고 부정적인 중요한 대상, 긍정적인 중요한 대상이 나오고요. 자, only anything과 비슷한 뜻. 맞냐? 그래서 무엇을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다 돼. 뭐든지 다 돼. 괜찮아? 그래서 뒤에 부정적인 대상이 나오는 맞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 이 뜻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요거 문제 푸신 학생들 있으세요? 요거를 만약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자, 이 문제는 틀리셨을 거야. 아마 이 문제는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제가 장담합니다. 올해 원하시는 대학 갈 겁니다. 수험생이 이걸 떠올리고 올벗을 보고 anything but을 떠올렸다. 그래서 뒤에 부정적 대상 나온다. 이렇게 됐다. 그 학생은 공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지.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영어를 그 정도까지 공부했다? 국어 수학 공부 안 했겠어요? 열심히 안 했겠어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셨겠지. 그죠? 그 학생은 제가 장담합니다. 이 문제를 틀리셨어도 여러분 어차피 영어는 90점은 넘으면 만점입니다. 아마 그 학생 올해 대학 가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몇몇 수능 특강에서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한 3년치 수능 특강은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봐줄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무엇을 제외하건 all 뭐든지 다 돼요. 뒤에 부정적인 대상. 자, anything but 뒤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죠? 무엇이든 다 돼요. 어떤 것이든 다 돼요. 뒤에 부정적 대상. 근데 nothing but은요. 뒤에 있는 걸 제외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 해. 맞니? 뒤에 있는 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대상이 나온다는 거. 둘 다 그죠? 이 세 표현들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올벗은 얘였어요. 이게 제 기억에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제가 본 기억이 정확히 아니었는데 작년 수능 특강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얘가 올벗, almost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외워주세요. 선생님이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는데 우리 3년치 정도의 수능 특강은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담되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그걸 다 못 보는 건 아는데 고3 학생들은 그래서 뭐 3년치 수능 특강이 보는 게 뭐 어려우면 올해 거랑 작년 거 이 두 개년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파악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3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3학년일 때 수능 특강까지 그죠? 그 3년치 정도는 우리가 풀어보시고 단어, 수거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요게 그죠? almost 요게 올벗이 almost 쓰인다라는 거. 요게 몇 년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 기억하거든요. 수능 특강에 나왔었어.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뜨문뜨문 이제 모의고사에 나와. 여러분 이건 패턴이에요. 봐봐, 이거 패턴인데
우리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있지.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 혹은 처음 보는 수거 혹은 처음 보는 뜻이 먼저 나오잖아. 그럼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 이제 그게 한 1, 2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이제 수능에 나오는 요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주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여기까지 왔지 지금 올벗이 여기까지 왔죠? 이제 곧 여기 나오겠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올벗, 올모스트의 뜻이 있다, 거의의 뜻이 있다라는 거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모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따가 올모스트라고 읽을 겁니다. 자, 올모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읽으면 글이 훨씬 쉬워져. 멘탈이 나갈 일이 없어. 그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늘 그렇듯 자, 빈칸 문제는 맞습니까? 뭐 이제 올벗 잠깐 공부하긴 했지만 빈칸 문제는 뭐예요? 빈칸 문장 먼저 읽고 들어갈 내용을 찾아서 푼다. 그죠? 찾아서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 3. 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는 우리 모릅니다. 앞에 안 읽어봤으니까. 그는 용감하게 용기 있게 affirm 확인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따라해보자. 나도 니 버돌소. 나도 니 버돌소. 자, 우리 국민수거죠.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요, 나도 니 버돌소 뜻을 모르는 학생은 없어. 자, 그런데 잠깐 밑에 봐볼까요? 나도 니 버돌소. 자, 일단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A and B. 다시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그리고 A, B, but B. 그죠?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A, but B. 그죠? 이 but B. 선생님, 올소는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올소가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그죠? 올소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죠? Not only, just, simply, merely, A, but B. 그죠? A 말고 B. 자, 이 뜻을 모르는 학생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이 뜻은 알아.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스 A and B도 둘 다잖아. 아니, 보스 A and B 둘 다지. 나도 니 버돌소도요. 맞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죠? 둘 다잖아.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한번 해봤었어야 돼. 자, 나도 니 버돌소는요, 말 그대로 둘인데 둘의 중요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동등하게, 맞니?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야. 자, 그런데요,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A but B. 요 구도가 되면 여러분 압도적으로 B가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이거야. A도 맞지. 하지만 중요한 건 B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B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출문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시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나돈니 버돌소가 쓰였을 때 A 쪽에 빈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B 쪽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한두 번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B 쪽에, 맞니? A 쪽이 아니라, 맞아요? B 쪽에 빈칸이 가 있어요. 왜? 빈칸은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뚫리기 마련이니까. 됐죠? 자, 달라. 보스 A and B는 둘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하지만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but B는, 그죠? 압도적으로 B 쪽에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 그거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중학교 때 봤었죠? 그죠? not only A, but B는 기억나? as well as로 바꿀 때 순서가 바뀐다. B와 A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걸 우리는 들어봤었어. 그래서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중학교 때. 자, 이게 왜 순서가 바뀌는지 이제 아시겠죠? as well as는 앞뒤 중에서 앞에 강조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을 바꿔놔야 된다라고 중학교 때 외웠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봐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s well as에서 as well as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빈칸이 나왔어. 그러면 A의 빈칸이 뚫릴까? B의 빈칸이 뚫릴까? 10중 8구. 그쵸? 열의 9은 B의 빈칸이 뚫립니다. 이 B 부분에서요. 왜? 여기가 주제 관련, 주제 직결이니까. 중요한 키워드, 소재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지식 한번 가지고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봐봐. 이거 다시 위에 보면은 동의했죠? 자,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그죠? 자, whatever source죠. whatever source는 any source 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이고, 자,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양보. 자, whatever 같은 이런 양보의 느낌일 때는 조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 drive 운전 알고 있죠? derive는 가져오는 거죠. deprive는 빼앗다는 거죠. 만약 이때 it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it을 어느 원천에서
어느 곳에서 가져왔든지 간에 맞니? 그것이 왔든지 간에 맞냐? 미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물론 미학적 판단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affirm 확인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맞냐? 뭐를요? that 이하한 conviction 확신을요. 맞냐? 그래서 어떤 확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맞니? 확인하는지 확언하는지 그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 좋을까요? 어떤 conviction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요. 유사성, 인저성, 주제 관련 반복, 부정, 요기 중에서 특히나 아주 정석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좀 강점을 두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 게 있는데 특히 이 세 부분 주제와 관련된 내용. 왜? 나돈니 버돌소의 버돌소 뒷부분. 그죠? 이거 올소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돈니 버돌소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올소가 거의 생략된다라고 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돈니 버돌소에서 벗 뒤에 부분, 버돌소 뒤에 부분은 주제 관련된 부분, 주제 직결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주제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제 관련된 거 찾는 거야. 자, 예술적 가치에 많이 혹은 예술작품. 자, 아트는 예술, 미술, 기술. 예술, 미술, 기술. 여기서 우리는 뭐 해설지에 따라서 뭐 미술의 가치니까 미술 작품의 가치로 봅시다. 자, 미술 작품의 가치에 자, 종속적이고요. 쉬프팅. 그죠? 변화하는. 쉬프트는 원래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의 뜻이 있어. 변화하는 뜻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쉽게 변하는 네이처. 자연, 본성, 본질. 자, 네이처를 자연만 알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중학생. 그죠?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도 공부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맞지? 네이처. 그죠? 자연, 본성, 본질. 그죠? 세 가지 다 캐치를 해. 세 가지 뜻 전부 다 캐치를 놨었어야 했겠고 본질이죠. 혹은 본성이죠. 예술 작품의 가치에 종속적이고 잘 변화하는 본질은 자, 선생님 솔직히 여기서 나돈니 버돌소 나왔길래 요게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죠? 유사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해서 처음에 봤었는데 아니었었어. 그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고유하게, 그죠? 예술 그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본질적으로 어떻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질은 늘 중요한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 그치? 본질은 늘 중요해. 근데 그게 uppermost죠. 자, 가장 위에 있는 거야. 여러분, 가장 위에 있어? 그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다시 저자가 중요하대요. 가장 위에 있대. 그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 이러한 본질, 본성이 중요한 거잖아.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주제라고 합니다. 정답의 근거가 이미 하나 나왔죠. 그죠? 예술. 그리고 예술 작품의 가치는 어때? 종속적이야. 의존적이야. 자꾸 바뀌어. 불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자, 그거 생각을 해. 독립적이지도 않아요. 자, 그거 생각을 해 주시고. 맞니? 요게 첫 번째 우리 힌트였고요. 자, uppermost.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예술 컬렉터. 미술품, 그죠? 예술품, 그죠? 아트 컬렉터의 마인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대. 이 시프팅하고 디펜던트하고 시프팅한 네이처가. 자, whether 인지 아닌지만 아는 건 그죠? 중학생. 맞습니까? 우리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든 아니든, 그죠? 이든 아니든 뒤에 있는 게 이거든 저거든 안 중요해. 여러분 따라해보자. 안 중요. 혹은 덜 중요. 자, 요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제가 양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양보. 양보의 뜻이 뭐라고요? 덜 중요하다라는 거야. 뒤에 있는 게.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잘 봐. 그가 자, 예술작품을 사는 거죠. 자, for example을 우리 해설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뭐 혼자서 홀로라고는 뜻으로 할 수도 있어요. 뜻 알아두시고. 자, for oneself 혼자서, by oneself 스스로, of oneself 저절로. 자, 요 셋을 구분해서 외우시지 마시고 요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어쨌든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술작품을 사든 안 사든 또는 representative 대표란 뜻이죠. represent는 첫 번째 뜻
동사 대표하다, 대변하다. 그죠? 이게 명사가 되면 representative 대표. 두 번째 뜻 나타내다, 표현하다. 맞습니까? 자, 이게 명사가 되면 representation, 표현, 뭐 재현, 표상 이런 뜻이죠. 어떤 기관의 대표로서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소장하려고 산 거거든 아니면 어떤 미술관, 어떤 미술 그죠? 갤러리의 대표로 사든 중요해 안 중요해? 그쵸 뒤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해봐 덜 중요, 덜 중요. 이 덜 중요를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른다? 양보라고 부른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내신을 위해서 그죠? 나머지 문제 독해를 위해서라도 이런 개념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자 핵심은 이거야. uppermost 가장 위에 있는 것, 즉 가장 중요한 거죠. 뭐가? 이게 그죠? 저자가 중요하다면 그럼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야. 자, uppermost 나온 김에 많이 밑에 한번 가볼까? 우리 most가 나오는 표현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foremost는요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그죠? 이런 뜻이야. 가장 중요한 뜻이야. 가장 중요한. 자, 여러분들 시험자 가치가 있는 거, 요거 많이 보셨죠? utmost, 그죠? 최대한, 최선의 이런 뜻이 되겠고. hitmost나 rearmost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봐봐, 요거는 가장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거 이 얘랑 바로 얘거든요. make the most of. 자, 요것도 최근에 수련 특강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 자, make the most of 하면 make the most use of의 줄임말. 유주가 세년대 표현입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속된 말로 뽕 뽑는다 그러죠. 뽕 뽑는다. 그죠? 어떤 것을 최대한 활용하다. 무엇무엇에 뽕을 뽑다. 맞아요? 그런 뜻을 쓰인다라는 거. 요거 요즘에 수능 특강에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괜찮아?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예술 작품을 work를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 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work, 그죠? 노력, 다시 아까 제가 잘못 말했죠? 노력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어. 노력, 일. 하지만 여기서는 예술 작품, 작품이라는 뜻이 있죠. 자, 작품을 획득하는 거, 그죠? 작품을 구하는 거야. 이것은 뭘 구하는 거래요? 역사의 일부분을 구하는 것이죠. 맞냐? 자, 우리 5월을 항상 또는 즉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어떤 작품을 획득하는 것은 얻는 것은 역사의 일부를 얻는 거래. or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뭘 획득하는 거야? acquiring nothing. nothing은 no가 나오면 any로 바꾸고 동사 부정. It is nothing. 다시요. It is not acquiring.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잠깐 넘어가면서 말을 할게요. 요것도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됐는데 그냥 적을게. 여러분 나데이 법비 구조 많이 보죠. 맞습니까? A 말고 B. B 강조의 느낌인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not A 법비 구조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뒤에 not A를 말하는 요 구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not을 뒤로 보내면서 앞을 강조하는. 아이고 잠깐 밀렸네. 앞을 강조하는. 자,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보이거든. 다시 봐봐. 이게 그 패턴이죠. 그죠? 뒤에를 부정함으로써 콤마 앞을 강조하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문제 풀다가 여기를 별표 쳤었어. 선생님 실제 문제 풀 때 그죠? 예술 작품을 확보하는 거. 예술 작품을 획득하는 것은 역사의 일부를 획득한다. 역사의 일부야? 쉬프팅에, 디펜던트에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아무튼 역사의 일부를 획득하는 거고 예술 작품을 획득하는 건 그렇지 않으면 그죠? 아무것도 획득하는 게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자, 여기 앞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 그죠? 예술 작품 획득은 그 역사의 일부를 획득하는 거야. 전체가 아니죠? 일부야, 일부. 자, 그리고 여기요. 이것도 좀 중요한 표현인데, 자, 비욘드가 우리, 그쵸? 무엇무엇을 뛰어넘어서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학생은 고등학생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욘드가 따라해보자.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전통적인 제외하고 3대장은 except 혹은 except for. but 혹은 but for. 밑에서 했었지, 요거? 요거 있었죠? 여기서 했었죠? but 제외하고. 자, but 혹은 but for. 그리고 save for. 요것도 시험 가치가 굉장히 크죠. save for, 무엇을 제외하고.
있겠고요. 자, beyond도 시험 가치가 있습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의 뜻이 있다라는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뭘 제외하고? 즉 어떤 대상이야?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 그죠? 똑같은 종류야. 자, 뭐가 똑같은 종류예요? 고양이나 souvenir, 그죠? souvenir, 그죠? 이런 기념품과 같은. 여러분 여기 기념품과 뭐뭐 와니까 with가 와야 돼야 될 것 같은데 with가 아니라 as가 왔죠. same은 with가 아니라 as와 어울리는 친구라는 거. 요것도 한번 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고양이나 기념품 같은, 그죠? 어떤 개인의 즐거움의 대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사, 어떤 그림을 사요. 그 그림을 산다라는 건 그냥 그게 예뻐서 좋아서 이걸 뛰어넘는 거지. 그죠? 역사의 일부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작품을이죠. 죄송합니다. 작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in signing his check. 여기서 체크는 수표입니다. 여기 콤마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죠? 요런 것 때문에라도 또 이 글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죠? 콤마를 좀 보기 쉽게 좀 이렇게 찍어주지. 콤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찍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주어입니다. 그의 수표에 사인할 때. 맞니? 수표에 사인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제를 한다는 거죠. 자, 결제를 했어. 즉 구매를 했어. 어떤 예술 작품을. 이 컬렉터는요. 자, assert A as B. 자, 우리가 주어 동사 A as B 구조가 나오면 이거는 선생님이 뭘 했어요? 저자가 어떠한 대상을 뭐 하는 거야? 정의하는 거야. 맞습니까? 혹은 규정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중요 정보가 온다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regard A as B인데, 그리고 선생님이 좀 시험적 가치가 있다는 거가 이제 count A as B. 요걸 선생님이 좀 강조를 했는데, 이번 지문에서는요, assert A as B 구도가 나왔어. 근데 잘 봐야 되라. 어떠한 것을 A를 significant 무슨 뜻이야? 중요한, 중대한이란 뜻이죠. 의미 있는이란 뜻이죠. A를 중요한 표현으로 주장한대. 여러분, 저자가 중요하대요. 그러면은요, 애초에 주어 동사 A as B가 중요한 패턴인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심지어 뒤에가 중요하대.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His belief in 여기서부터 work까지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 방탈출의 힌트를 우리가 발견하듯 이 글 전체에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자꾸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주제 관련되는 건 내용들은 반복된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봐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죠. 자, 여러분, 믿음과 관련된 belief, trust, faith, confidence 이런 애들은요, 전치사 in이랑 잘 어울린다는 거. 그죠? 이때 있는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지. 무엇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뜻. 자, 어떤 믿음? 뭐에 대한 믿음? 미래의 존재죠.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 선생님이 어떤 작품, 미술 작품을 샀다고 쳐보자. 이 그림이에요, 이게 100년 뒤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죠? 요즘 여러분 그 뉴스 보면은 미술품 재테크?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개념이지. 지금 작품을 사나? 이게 1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지. 그죠? 어떤 작품이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 맞니? 미래에 어떠한 존재가 돼 있을지에 대한 그의 믿음을 중요한 포인트로 주장한대요. 전체로서의 미술. 따라해봐, 얘들아. 전체로서의 미술. 이 전체로서의 미술을, 맞아요?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더 쉬운 말로 위에 나와 있는 이 아트 히스토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미술사에 의해 달성이 되는 거야. 그럼 알죠? 미술사 옛날에 고전주의 이런 거 있고요. 르네상스 있고 그런 거 있지 않냐? 얘들아, 고전주의 이런 거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인상주의 이런 거 있고요. 표현주의 이런 거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미술사잖아.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예술 작품, 그치? 이 시기에서는 그저 그런가 보다 싶었던 거지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그런 작품으로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인정받게 되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떡상이라고 할까요?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로서 컬렉터가 구매한 이 작품의 미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사 100년 뒤에 무조건 인정받을 거야. 지금보다 가치가 오를 거야. 그죠? 그런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뭐 쉽지 않죠. 그렇죠. 앞에까지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친절하게 뭐가 나왔어? however 나왔지? 자, however 뒤에 역접 뒤에는 중요 정보. 심지어 이 역접 뒤에 봐봐 빈칸이 밑에 부분에 있으니까 이 빈칸과 인접한 부분이죠. 여기 부분 잘 읽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위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더 집중해서 글을 읽었거든. 읽어보자. 하지만 역사는 열려 있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chosen, 선택되어진 만이 그림과 조각의 맞나요? 이 merit, 장점은요. has, only, 오직 가지고 있어. 맞아요? at best. 자, at best는 따라해보자. 기껏해야. 그죠? 잘해봤자, 좋아봤자의 기껏해야. 따라해보자. at most. 맞니? 자, 여러분, at most도요, 기껏해야인데 얘는 많아봤자야. 둘이 비슷한 느낌이죠? at best, 잘해봤자, 그죠? 좋아봤자. at most는 많아봤자. 여러분, anyest 알고 있죠? 그쵸? 적어봤자 이런 느낌이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기껏 해봤자 잘해봤자 내가 선택한 예술작품의 장점이 만약 내가 어떤 예술작품을 샀어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가치가 오를 거라고 결국 뭘 뿐이야? 오늘날의 컨센스, 합의죠.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만약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 있겠지. 그것의 확인일 뿐이라는 거야, 사실은. 자, 요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요. 무슨 말이야? 역사는 열려 있어. 여러분, 역사가 열려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그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 10년 뒤, 100년 뒤에는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고흐 있잖아. 고흐 들어보셨죠? 아무리 그치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고흐는 들어봤을 거야.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고흐가 살아있었을 때는요 아주 조금의 평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금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작품 하나 제대로 못 팔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100년, 200년이 지났어. 어때 지금? 예술사, 아트 히스토리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화가라고 뽑을 때 무조건 손꼽히는 사람이 이 고흐가 됐죠. 그 시대 사람들, 그죠? 그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합의는 고흐는 별거 없는 화가였어. 만약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틀린 것으로 나타났죠. 역사는 열려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작품을 샀을 때 그 가치는 기껏해야, 그쵸? 오늘날 현재의 관점에서 확인하거든. 그쵸? 앞으로 살아가면서 10년, 50년 뒤에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valid는 타당한, 유효한, validate는 타당한지 유효한지를 입증하고 확인하다는 뜻. validation은 그래서 명사로 입증, 확인. 알고 계시다면 좋겠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누가 봐도 여러분, 네 번째 문장, however 뒤의 문장은 어떤 문장이야? 중요한, 정답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야.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요, 해석이 어때요?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이 돼, 안 돼? 의미 파악이 안 되지. 따라해보자, 얘들아. 수능 모의고사 영어의 정석이야. 따라해봐. 해석이 되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면 따라해보자. 재진술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요. 어떤 문장이 해석이 돼. 솔직히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어려웠던 단어 있어요? 없죠. validation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솔직히 공부 좀 했던 학생이라면 validation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단어 별로 없었어.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꼬아놓은 것도 아니야. 근데 어때요? 해석은 그래서 돼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맞니? 우리가 모르면요,
이 글을 읽은 미국 애들도 어려운 거야. 영국 애들, 호주 애들도 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른다면. 맞아? 그럼 저자가 그걸 알까 모를까? 알지. 우리 영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실력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해석이 됐는데, 해석이 됐다면 그럼 영어 실력은 된 거잖아. 의미 파악이 안 됐다? 그럼 뭐예요? 설명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뒤에 재진술, 설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이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 합의, 그죠? 오늘날의 이 합의는 but, 밑에 쓰다, 무슨 뜻이었어? almost. 그러니까 괜찮니? 요 문장이 정답을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이. 왜? 4번 문장이 중요한데 4번 문장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는 5번 문장을 통해서 역으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번 문장에 이 올벗이라는 애가 끼어들어가면서 모든 게 망쳤던 거지. 자, 가보자. 자, 이 합의는 거의 확실하대요. 맞냐? 이 합의가 뭔데? 현재의 합의. 현재 어떤 예술품이 가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현재 정도, 현재 시점에서의 합의 있지? 얘는요, be certain to,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많이 certain, 어떠한, 특정한. 여기서는 확실한이라는 뜻. 괜찮지? 그래서 be certain to, 무엇을 확신하다는 뜻이죠. 자, 동의어. be sure to 부정사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다. 자,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거. 맞냐? BPP to 부정사. 그죠? 이 PP에 많이 들어가는 게 be bound to 부정사, be supposed to 부정사. 맞아요. 그리고 be made to 부정사 같은 애들. 괜찮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 그죠? 두세요. be sure to, be certain to, be pp, be bound to, be supposed to, be made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혹은 뭐뭐 하는 게 확실하다. 표현 알아주시고요. 자, 이러한 합의, 현재 시점의 합의가 거의 displace는 replace보다 조금 센 느낌이야. 대체되기 마련이야. 대체되는 게 확실한 거야. 무조건 대체되어야 돼. 맞냐? 왜? 다른 것들, 그죠? 다른 것들, others.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들. 르네상스 시기에는요, 어떠한 미술, 르네상스 시기에 이 예술품이 최고야. 뭐 A란 예술품이 최고야라고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B 예술품은 별로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100년 뒤에 바뀌었을 수 있잖아. 맞아요? 오히려 B가 인정받고 A가 인정 못 받을 수 있겠죠? 뭐 인상주의가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그지? 그 평론가들이나 우리 화가들이 A라는 작품이 최고야, B라는 작품은 별로야,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쳐봐. 그 당시 의견이요. 근데 또 몇십 년,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죠?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러한 합의는, 이 다른 합의들은 항상 과거에 어떻게 됐던 거야? 맞죠? 그래왔기 때문에, 늘 그죠? 틀려왔기 때문에, 대체되어 왔기 때문에, 맞니? 맞아요? 혹은 대체되었던 것처럼, 맞죠? 지금의 관점도, 지금의 승낙도, 지금의 합의도 곧 대체가 될 것이라는 거, 그죠? 그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어떤 예술작품의 가치 알아 몰라? 미래 몰라. 정확히는 몰라요. 자, 이 마지막 분석에서 맞아요? 괜찮을까?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지. 자, 바치다 삼총사 commit A to B, devote A to B, 맞니? dedicate A to B. 자기 자신을 한 그림에 바치는 거, 그죠? 뭐 전재산 바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꼭 재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예술작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력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겠지. 아니, 이 마지막 분석에서 즉 결국 그것은 수집가 자신의 행동이야. 자기가 자신의 삶을 걸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베팅을 하는 행동이라는 거지. 왜? 미래에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맞아? 미래에 어떤 작품이 진짜 최고로 인정받을지는, 그죠?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경력과 삶과 재산을, 그죠? 맡기는 거야. 배팅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맞아요? 어떤 확신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어떤 확신? 그죠? 어떤 예술 작품이 미래에 가치가 평가받을 거다. 맞냐? 내가 지금 구매하고 있는,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 작품이, 그죠? 어떤 예술 작품, 그림이나 뭐 조각품을 샀어요. 반드시 미래에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 맞냐? 그 확신을, 그죠?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미래야. 핵심은 미래. 미래의 미래. 맞아? 내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예술작품이 반드시 미래에 인정받을 것이다.
미래에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확신. 맞습니까? 미래가 핵심인 거예요. 결국 미래. 자, 미래. 역사는 열려 있다. 오직 겨우 단지 현재의 합의일 뿐이야. 그죠? 반드시 대체돼. 거의 반드시 대체된다라는 거. 과거에 그랬듯이요. 괜찮을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죠? 믿음이죠. 내가 지금 산 거야. 내가 지금 구매를 해서 어떤 예술작품을 미래의 존재, 그죠? 미래에 어떤 존재가 돼 있을지에 대한 주장. 예술사의 한 역사를 획득하는 거. 뭐야? 역사라는 게 뭐예요? 과거와 미래잖아. 미래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획득하는 거죠. 그죠? 현재는 어떤지 몰라. 미래 되면 어때? 미래에는 바뀔 수 있죠. 시간에 종속적이죠. 시간에 의존적이죠. 바뀌는 거죠. 맞아요?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글 쓰여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핵심은 미래입니다. 가보자. 예측할 수 있어. Where art is going, be going. 예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하, 비유적 표현이네요. 미래라는, 그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괜찮니?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어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1번 keep, 2번 화가야. 작품 뒤에 있는 화가가 자 신뢰할 만해. 작가, 화가를 믿는 거야? 고흐를 믿어? 다빈치를 믿어? 피카소를 믿어? 그런 얘기 안 나왔죠. 맞죠? 시간, 역사에서 그죠?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내가 선택한 작품이 인정받을 거라는 그 확신. 핵심은 미래야. 그죠? 예술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3번. 그죠? artwork. 자, 예술작품이 말해줍니다. 뭘 말해줘? 그의 시대. 아이고. his time은 뭐니? 이건 뭐야? his time은 왜 안 돼? 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잖아요. 맞냐? 3번 안 되지. 4번. 그의 선택이 이끌어 즉각적인 현재. 즉각적이라는 건 현재잖아.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같은 계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3번, 4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정말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즉각적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5번. 예술작품의 독창성은 unshakable. 무슨 뜻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불변. 절대적인 거야. 맞냐? 자, 불변하고 절대적이다. 첫 번째 문장부터 안 되죠. 종속적이야. 의존적이야. 쉬프팅. 변화해. 역사에 열려 있어. 절대 안 맞지? 답이 몇 번? 5번. 맞습니까? 자, 우리 소거를 통해서 맞니? 1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고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지문입니다. 문제풀이의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맞니? 이런 것들 정말 공부할 게 많았던 지문이고요. 꼭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맡겼으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보니까 요거 하나 안 하고 넘어갔네요, 제가. 자,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클래스 수업반.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유치원생, 그 어린이집 친구들도 이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 막 이러면서 클래스가 수업, 반이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야, 너랑 나랑은 클래스가 달라. 우리 이런 말 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손흥민 선수, 그치? 뭐 이강인 선수, 월클이라고 그러잖아. 월클. 맞니? 계층 등급, 그죠? 월드 클래스 할 때 그 클래스고요. 3번. 자, 얘가 시험적 가치가 있는 거죠. 종류, 그죠? 그리고 이 종류를 조금 더 심화시킨 단어가 classification. 종류를 나눈다라는, 분류의 뜻이다라는 거. 맞니? 그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 이번 모의고사 빈칸 4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밑줄 추론이라든지 이제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뭐 다른 유형들 또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